김병만 씨는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으로 2002년 KBS 17기 공채 출신입니다. KBS 개그 콘서트 최장수 코너인 달인의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무술 실력이 뛰어나 덤블링 및 각종 액션 동작을 매우 잘합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 스턴트 배우가 되고 싶어서 스턴트맨 지망생으로 온갖 무술을 배워왔으며 스턴트맨 시험에 응시했으나 키가 너무 작다는 까닭으로 떨어집니다. 상경한 이후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죠. 일용직 노동, 건물 철거, 폐기물 수거, 신문 배달, 인테리어, 전기 설비 등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4층에서 떨어져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라인더에 팔이 걸려 손목이 잘릴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죠. 2010년에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무척 내용이 참신하고 진중문고로 선정되어서 부대에 진중문고가 있었고 군인이었으면 한 번씩은 읽어봤을 만한 그런 책이고 앞에 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개그 시험 공채도 여러 번 떨어진 끝에 겨우 합격해서 개그맨이 되었는데 각종 시험들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힘들었던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 생각했으나 항상 다리 난간에 서서 시퍼런 강물을 내려다보니 죽는 게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김병만 씨는 정말 온 힘을 다해 개그 공채 다시 도전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수근과는 매우 절친한 사이라 무명 시절 함께 고생한 일화도 있는데 개그 콘서트에 1년간 출연 중인데도 불구하고 KBS 개그맨 공채에서 둘 다 떨어졌고 이때 좌절해서 이수근은 개그맨에 접고 레크레이션 강사로 가게 됩니다. 김병만 씨만 개콘에 남았는데 김병만이 공채에 붙고 나서 이수근을 개그계에 끌어들이려고 자신의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비싼 밴을 렌탈하고 내 차라고 개그맨 돈 잘 번다고 뻥을 치자 그걸 또 이수근은 혹해서 다시 갔다고 하죠. 김병만 씨는 태권도 2단, 합기도 2단, 쿵푸 2단, 격투도 2단, 합의 8단인 유단자인지라 개콘에서 개그를 할 때도 공중제비나 물구나무 서비, 덤블링, 격파 정도는 간단하게 하죠. 개그맨으로는 온갖 재주를 다 가지고 있으나 이수근과 달리 예능에 나올 경우는 울렁증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능이 불가능한 이유로 지목되는 또 하나의 단점은 너무 진지하다는 것. 웃기려면 1박 2일이나 무한도전처럼 실패하고 몸개그도 해야 되는데 진짜 하려고 용을 쓰기 때문에 버라이어티를 못한다는 개콘 작가의 평입니다. 달인도 좀 실패해서 웃겨야 되는데 하루에 2-3시간씩 연습을 해서 성공해버리기 때문에 분명 개그맨인데 웃음보다는 박수만 나옵니다. PD도 제발 연습 좀 그만하라고 말린다고 합니다. 개그 콘서트 코너로는 달인으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명훈이 일어나, 명훈이 앉아 로 유행어를 만들었던 주먹이 운다, 무림남녀, 역사 스페셜, 예술의 전당,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리고, 공포의 과외선생, 불청객 등등 더 많은 코너들이 있고 방송에 나오지 않는 코너까지 치면 너무 많아 저가 재밌었던 코너 몇 개만 꼽아서 말했습니다. 김병만 씨는 운동 및 몸 쓰는 개그를 많이 하다 보니 몸이 남아나는 곳이 없는데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에 출연하던 중 이미 양쪽 발목 인대가 끊어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그 당시 연기 후 고통 때문에 무릎을 꿇은 채 심사를 받았는데 그 열정과 투혼에 심사위원으로도 참가한 박혜미도 울고 김연아도 울고 응원하러 온 유담도 눈물을 보였죠. 이전에 출연한 김승우의 승승장구 등에서 밝혀진 가정사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온 식구가 생계를 김병만 씨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집간 누나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도 바꿔줬다고 했으며 혼자 벌어서 온 식구를 먹여 살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는데 아들인데도 내려와 보지도 않는다 라는 얘기가 가슴에 목이 박힌 듯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해서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가슴이 아팠죠. 책임감이 누구보다 강한 김병만 씨가 어려워하니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김병만 씨는 상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 후보로 나왔으나 코미디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지 못한 셈인데 MBC SBS 사장님 코미디에 더 투자해 주십시오 라는 대인배적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코미디에 더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는 말인데 KBS는 개그 콘서트, SBS는 2017년 5월 이후 폐지지만 우차싸, MBC는 지금은 없지만 개그야가 있었는데 SBS는 올해부터 개그맨 공채를 뽑지 않고 MBC는 공채를 안 뽑은 지 오래되었고 그나마 명맥을 이어온 KBS는 작년 공채를 이례적으로 3월달에 안하고 6월쯤에 했는데 올해인 2017년 6월인데도 공채 소식은 아직도 없으며 지원자도 1000명 이상이었는데 작년부터 400명 정도로 줄어들어 투자를 안하니 개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손을 놓은 상태가 되었으며 그나마 TVN에서 뽑긴 하는데 비공개 오디션이라 유명한 극단 사람들 아니면 일반인들은 기회조차 없죠. 안 그래도 개그 쪽은 배고픈 사람들이 이어온 꿈이라지만 투자를 더 안하니 더 기회가 없어지는 마당입니다. SBS 우차싸 전성기 때 그 잘나가던 프로그램 시간대를 바꾼 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다시 김병만 씨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리고 드디어 2011년 정글의 법칙으로 네티즌들이 가끔 말하던 김병만 아프리카에 떨궈놓고 살아남는 방송이 이거보다 재밌겠다가 현실이 됩니다. 진심으로 정글에서 살아남고 예능에서 많이 쓰지 않는 카메라 기법을 많이 쓰면서 스태프들도 같이 고생해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률을 현재까지 10% 이상을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2013년 KBS가 아닌 SBS 연예대상에서 김병만 씨는 드디어 대상을 받는데 수상 소감으로는 이경규 선배님, 강호동 선배님, 유재석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배님들은 대상 이상의 분들이십니다 라고 했으며 제가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송국에서 자신에게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줬다며 SBS에 엄청난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유재석 씨와 대상을 공동 수상했죠. 2017년 연말에는 SBS에서 토요일 프로그램 주먹 쥐고 백고동이 그때까지 버텨주고 정글의 법칙이 지금 수준의 시청률을 이어주고 있다면 연예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운 우리 새끼가 변수죠. 김병만 씨는 들려오는 소리에는 자신이 평생 번 돈보다 달인 때 번 돈이 더 많고 달인 때 번 돈보다 정글의 법칙이 더 많다고 하죠. 그리고 주먹 쥐고 백고동의 이름을 보면 주먹 쥐고 소림사와 같은 제작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두 개의 프로그램을 보면 육종환 씨와 김병만 씨는 계속 고정인데 방송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성품이 좋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는 정글의 법칙에서만 하고 주먹 쥐고 백고동에서는 텐션을 살짝 올려서 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일만 합니다. 항상 고생하는 프로그램만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건강도 챙기시면서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웃음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사친이었습니다.